전국에 계신 애들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제 17 남북국의 문화인데요. 여기는 마지막입니다. 고대 사회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통일신라의 학문 부분인데 여기는 했던 거 복습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뉴스페퍼 킹왕.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유학을 가리키고 충을 가리켰고, 발에는 발중, 발에는 주자감, 그리고 중정대라는 기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학교로는 발에는 주자감입니다. 그리고 독서 삼품과, 국학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을 만듭니다. 시험을 만드니까 얼마나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을까요? 독서를 한 걸 바탕으로, 국학에서 유학 경전을 독서한 걸 바탕으로 졸업할 때 시험을 칩니다. 시험 점수에 따라서 상중하, 그 등급에 맞춰서 관직과에 나가는 게 독서 삼품과. 그리고 독서 삼품과는 여러분들이 아하, 신라 때 있었던 제도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덕왕 때 국학의 이름이 태학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선제를 이용한다든지 문제로 낸 적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그리고 역사서 유학 부분인데 김대문입니다. 김대문이란 인물이 화랑세기, 계림잡전, 고승전 이런 걸 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강수입니다. 강수는 외교문서 작성에 능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나마 설총과 채치원입니다. 설총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원효의 아들이에요. 원효의 아들인데 이 둘을 정리했고요. 기억나세요? 요거는 초슈퍼 심화. 10번 시험 치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왕계. 하왕계가 뭐냐면은 신문왕, 뉴스페퍼 킹 신문왕에게 설총이 바쳤다고 얘기를 했었죠. 신문왕이 심심하다 설총아 재밌는 얘기 없니? 아하, 화왕계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라면서 할미꽃을 충신으로, 아름다운 미인, 어떻게 보면 약간 간신이죠. 요거 두 개를 크로스 비교한 거 화왕계입니다. 그리고 채치원이죠. 채치원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라대 육두품의 한계를 보여주는 인물이었고요. 당나라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당나라에서 황소라는 아찌가 반란을 일으키자 글을 씁니다. 토황소 경문. 그걸 읽은 황소가 자빠졌다는 아름다운 스토리. 그리고 국내로 돌아와서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 건의를 했지만 어디 천한 육두품 주제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치 삐집니다. 치 삐져서 산으로 갔고, 그리고 개원 필경을 쓰기도 했다라는 거. 채치원 주고 다음 같은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에 신라 하대 모습 찾으면 정답이고, 채치원 내용 몇 개 주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채치원의 또 다른 활동을 찾으면 되고, 정말 간혹 가다가 육두품 전체를 물어보게 돼요. 채치원 설명 샤나샤나 꿀랑꾸 밑줄 짝. 다음 인물이 해당되었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육두품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발해죠. 발중, 일단 주자감. 신라의 국학이 있었더라면 발해는 주자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당 유학생. 신라나 발해나 둘 다 당나라의 유학을 보냈고요. 그리고 정혜공주, 정효공주. 전부 다 글 좀 배운 남자 문왕의 딸이죠. 여기에 학문으로 쓴 글씨가 발견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이제 2번 단원의 하이라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불교입니다. 자, 스님이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승려들이 몇 분이 계시냐? 빅5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여기 5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 중에 3분을 오늘 배울 겁니다. 원효, 의상, 그리고 해초예요. 나중에 고려시대 때 의상가, 의청가, 진우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원효와 의상 스토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스님이 되어줘야 됩니다. 스님이 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바빠요. 아주 바쁩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원효 의상 스토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서로 가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와 의상이라는 스님이 2분이 계셨어요. 이 2분은 나이는 다르지만 둘이 친구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원녀와 의상이 야야야야 우리 중국 당나라로 가자. 중국 당나라로 가서 선진불교를 좀 배우고 오자. 오케이 콜? 그러면서 손을 잡고 룰루랄라 갑니다. 어디로? 배를 타기 위해서 한강 유역에 있는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 당항성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어머나 해가 졌네. 우리 하룻밤 자고 다음날에 출발하자. 오케이 콜. 그러면서 원녀와 의상은 잘자리를 찾아보고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스토리가 나와요. 뭐냐? 원녀 스님이 자려고 했는데 워터 플리즈 목이 너무 말라 물 있다 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꿀잠을 자죠. 꼭기요. 아침 해가 떴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녀 쌤이 깜놀합니다. 내가 어제 먹었던 그 달달한 물은 어디에 담긴 물?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걸 다 토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원녀 스님이 아하 난 깨달았다. 아하 난 깨달았다. 뭔 소리 하는데? 빨리 우리 당나라로 가자. 난 가지 않는다. 아하 난 깨달았다. 아니 뭘 깨달았는데? 모든 것은 내 마음가짐에 달렸구나. 일심사상. 내가 어제 넘나 달달한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달았는데 해골 바가지에 담긴 걸 안 순간 다 토해버렸다. 모든 건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 지금 이 한능검 공부하는 거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 한국사를 읽다니면 언제 공부하겠어? 너무나 행복한 것, 너무나 즐거운 것, 이 자격증 따면 내 앞으로 꽃길을 가기 위한 큰 힘이 될 거예요. 힘든 거 알아요. 미안해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일심사상입니다.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 그러자 의상 스님은 그래? 원녀를 버리고 혼자 당나라로 유학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원녀 스님이 또 하나의 사상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화쟁사상입니다. 모든 건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 그리고 여러 종파들아 싸우지 마라. 모든 건 마음가짐에 달렸다. 근본 본질은 똑같더라. 조화롭게 지내라. 투쟁하지 말고. 화쟁사상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쟁사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하나 쓰세요. 바로 신문 10개를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썼던 화쟁론, 화쟁사상의 모든 내용이 들어간 신문화쟁론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원녀 스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거를 치사하게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하 난 깨달았다. 이거를 많은 신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녀 스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불교 대중화 운동에 크게 기여하십니다. 그게 바로 원녀 스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냐? 먼저 노래를 만들어요. 무예가라는 노래를 만듭니다. 탈 하나 뒤집어 쓰고 소성거사 바가지를 쓰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Everybody 신라 사람들 불교를 믿어주세요. Everybody 신라 백성 여러분들 불교를 믿어주세요를 외칩니다. 그러자 신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뭘 알아야 믿지. 뭐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예 알라 이러나요? 뭘 알아야 믿죠. 그러자 원녀 스님이 신라 백성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외쳐주세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절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치게 되는 멘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리는 초슈퍼 히트어죠. 뭐? 신라 백성 여러분들 그거 하나 외쳐주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인 극락정토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겁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신라의 모든 백성들이 불교의 천국 극락정토로 갈 수 있다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아미타 신앙이에요. 아미타 신앙을 널리 전파했다라는 거. 나무 아미타불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를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녀예요. 그리고 원녀 스님은 신문화쟁론 말고도 뭘 쓰냐면은 대승기신론소라는 책을
그리고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 키워드 지문에 둥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1심 사상,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신문화쟁론,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를 집필하였다.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였다. 불교 대중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무예가를 만들어 불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답으로 의상해초,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의천진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 의상스님, 나는 오리지널 불교는 아니지만, 인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진불교를 꼭 배우고 싶다. 당나라로 떠났던 의상스님, 10년 만에 아위비백 돌아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건 무언가를 배워서 왔다라는 거죠. 뭘 배워서 오냐? 화엄사상이라는 거를 배워서 들어옵니다. 화엄사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험에 화엄사상의 내용을 물어보진 않지만 내용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의 강의를 좋아해주고 많이 봐주었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뉴 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인기가 없다. 그렇습니다. 찍을 필요가 없겠죠. 바로 팽당하고 버려질 겁니다. 또 반대로 제가 또 강의를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제 강의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또 찍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PD님이 촬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PD님이 없으면 제가 찍을 필요가 없죠. 왜? 영상이 남질 않는데. 또 반대로 PD님은 제가 와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또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워온 것들을 절에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의상스님은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하고 여기서 제자를 기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파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화엄사상을 배운 제자들이 하나의 종파,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만들겠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충격이 빠져요. 무슨 충격? 지금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신라의 모든 백성들이 뭘 외치고 다닐까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자 의상스님이 거기에 이렇게 숟가락만 쓱 얹어요. 사실 여러분들 느낌이 올 거예요. 어떤 느낌? 나무아미타불만 외치기는 약간 뭔가 부족합니다. 절에 가게 되면 뒤에 뭘 붙여줘요? 나무아미타불 간셈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셈보살. 의상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라 백성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외쳐주세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가는보살. 사실은 관세음보살이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 가는보살을 외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관음신앙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관음보살이죠. 그러면 이 부처는 어떤 보살이냐? 어떤 부처냐?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입니다. 에르바리 한능검을 합격하고 싶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가는보살, 나무아미타불 가는보살 외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강의를 끕니다. 그리고 집에서 한능검 시험 전까지 가는보살, 가는보살, 한능검 가는보살. 그리고 시험을 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사뿐하게 어떻게 광탈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 이런 땡중아, 네 말 듣고 가는보살 외쳤는데 한능검 시험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워워워 침착하세요. 아직 불심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더욱더 가는보살을 외쳐주세요. 알겠습니까? 가는보살. 이걸 외치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주문,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는보살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상스님 같은 경우는 그림책을 쓰세요.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그림도, 그림으로 구성된 책을 씁니다. 화엄 사상의 내용을 담은 걸요. 그리고 원료의 아들이 누굽니까? 원료의 아들이 바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앞에 봤던 화한계를 썼었던 이두를 만들었던 설총이죠. 그리고 속세를 떠났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설총을 낳고 나서입니다. 스님으로 활동했다가 설총을 넣고 나서 민중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의상 또 시험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석사 문제가 고려시대 때 연기돼서 나올 때 또 부석사 샤랑샤랑 꿀랑꿍 할 때 의상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이 둘과 다르게 거의 한 세대가 늦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해초 스님이에요. 해초 스님. 이 해초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해치고 가는 스님입니다. 해초 스님은 해치고 가는 스님이에요. 앞에 두 선배 스님이 선진불교를 배우기 위해 당나라로 갔다면 나는 오리지널 불교를 배우고 싶다. 오리지널 불교를 배우고 싶으니 어떻게? 인도로 가겠다. 인도로 갑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보고 느낀 걸 기행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바로 뭐냐면 왕오천축국전입니다. 왕오천축, 천축이 당시 인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 기행문,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단독으로 굳이 내면은 지도가 나와요. 인도까지 막 가는 통일신라 승려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고 PPT로 가볼게요. 자, PPT로 가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원효스님, 대승기 신론소, 금강산매경론, 화쟁사상, 일심사상, 신문화쟁론, 화쟁사상 책, 아메이타 신앙,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 그리고 무예가,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왔던 의상 화엄사상, 그 다음에 여기에 숟가락 만지는 나무아미타불, 가늠보살, 관음신앙, 화엄종계창, 그리고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고 여기서 제자를 길러냅니다. 그 다음에 한 템포 늦은 100년 후의 스토리, 해초 스님은 왕오천축국전, 인도로 가면서 끝났습니다.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선종입니다. 선종은 기억나세요? 제가 언제 유행을 했었다. 바로 신라하대 때. 참선, 필링. 내가 느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계곡물을 다다다다다다 받으면서 이 진리가 부처의 진리?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은동진 수업 너무나 재미없다. 이 재미없음이 부처의 재미없음? 부처가 되는 겁니다. 실천수행, 참선을 강조했고 정신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그리고 지방호족과 결탁을 했고 대표적인 선종과 관련된 9개 구산선문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넘어가서 풍수지리설입니다. 풍수지리설은 이곳 했던 거 복습이죠. 바람풍 물수. 자, 여기다 집을 짓고 살게 되면 대대손손 장간이, 대대손손 사업이 성공할 거예요. 그게 풍수지리설. 이거도 신라하대 때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크게 유행했다. 그리고 발해입니다. 발해는 불교가 크게 또 인기를 끌어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뭐 장난질을 치는 건 따로 언급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아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과학기술입니다. 여기는 단독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문화재죠. 먼저 불국사, 경주 불국사를 가시게 되면 탑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다보탑, 파격적인 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통일신라시대 정령적인 탑 스타일을 담고 있는 이중기당의 3층 무영탑,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영탑, 그리고 3층 석탑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석가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어디 있나요? 여기 불곡사 3층 석탑, 똑같은 말로 석가탑, 그리고 무영탑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면요,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구정강대다라니경. 전 이거 안 까먹어요. 저 중학교 때 이게 내신의 시험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이거 맞추면 100점인데 이걸 틀렸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 빠뜨렸거든요. 대자를. 무구정강대다라니경. 이게 뭐냐면 목판으로 꽝꽝꽝꽝 찍은 것 중에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샥 설명이 나오고 요거 찾으면 정답. 또는 불국사 3층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샤랑샤랑 꿀랑꿍, 이거 찾으면 정답. 또는 반대로 이게 발견됐대요. 사진을 주고 탑 사진을 줍니다. 그때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이꼬르 무영탑을 찾으면 정답. 자, 그리고 에밀레 카드라 통신이죠. 아니,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졌지만 어린 애를 종에다 같이
만들 때 넣었다라는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도 통일신라 시대 거. 그리고 문무왕릉, 수중왕릉이죠. 문무왕릉. 나는 바다의 용이 되겠어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굴식돌박무덤입니다. 굴식돌박무덤인데 통일신라는 굴식돌박무덤으로 만드는데 무덤이 엄청 간소해요. 그리고 둘레돌을 치고요. 그리고 자축인면 진사오미 12개 띠 동상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에요. 12지 신상. 대표적으로 김유신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 여기 보면 이상적인 불국토고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문화유산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안압지, 인공연못입니다. 그리고 탑 문제를 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거 세 개는 시험에 각각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가문사지,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누가? 뉴스페퍼 킹. 신문왕의 입장에서는 삼국을 통일하고 왕위를 넘겨준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탑을 만들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 다 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탑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석가탑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게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주보고 있는 다보탑이고요. 그리고 승탑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자, 그리고 석굴암 얘기고 여기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그리고 불국사. 동진이. 우리 동진이. 이 동진이는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한국사를 강의를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동진이. 안압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문사지 3층 석탑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찔러. 어디? 아버지에 대한 은혜가 찔러. 가문사지 3층 석탑. 뉴스페퍼 킹. 신문왕 때 만든 거고요. 그리고 다보탑입니다. 동진이 이때 이럴 줄 알았을까요? 자, 다보탑은 파격적인 미를 담고 있는데 또 일본 짜증나는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원래 동서남북에 4군데의 돌사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애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짜증. 자, 그리고 석가탑 동진이. 자, 이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현존, 지금 남아있는 목판으로 찍어낸 인쇄물 중에 가장 오래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보탑은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불국사 안에 있다라는 거. 끝. 그 다음에 여기가 진전사지 성탑인데, 자, 일단 여기 시험에 따로 언급이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보세요. 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개를 합친 거잖아요. 특히 고구려와 백제를 밟고 1층, 2층, 3층. 요게 정령적인 신라의 탑 스타일이에요. 2중 기단 2개 밟고 1층, 2층, 3층.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고구려, 백제 밟고 1층, 2층, 3층. 요게 2중 기단의 3층 석탑. 가장 정령적인 신라의 탑 양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밟고 1단, 2단 밟고 1층, 2층, 3층. 다만 여기는 음각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있거나 따로 나오진 않지만 여기는 따로 출제가 됩니다. 요게 뭐냐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승탑인데 여러분들 탑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탑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님이 돌아가시면, 특히 부처가 되시기 전에 보살 단계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또 그게 아니더라도 모든 스님들은 세상을 떠나시면 화장을 하잖아요.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생전의 수행 정도에 따라서 몸에서 구슬이 나와요. 구슬이. 우리는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정말 한 줌의 재로 사라집니다. 구슬이 나오는데 그 구슬을 사리라고 얘기를 해요.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탑입니다. 그런데 신라 하대 때는 빌링, 내가 느껴서 부처다 라는 선종이 크게 유행하니까 멍멍이나 소나 다 부처래요. 그들을 위해서 탑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고 작은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냐? 선종이 유행했던 신라 하대 때 만들어진 거고요. 선종의 유행과 관련 있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이거를 통째로 주기도 해요. 다음과 같은 탑이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신라 하대 사회상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이 벌어졌다. 호족이 등장하였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단독으로 던져놓고 어떻게 하냐.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된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호족의 지원을 받았다. 신라 하대 때 유행하였다. 선종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죠. 또는 요거 주고 선종 설명 다 줘요. 다음 종파가 유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신라 하대 사회상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선정 설명 다 줘요. 다 주고 다음 종파, 다음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석굴암, 에밀레 성덕대왕 신종, 그리고 발해입니다. 발해는 기억나세요? 발해, 여기는 완전 고구려 양식. 그리고 발효, 당나라 냄새, 여기는 당나라의 영향이 들어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무덤 양식인 벽돌 무덤 양식. 물론 고구려의 스타일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당나라 영향이 더 세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고구려 계승을 물어보는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정여공주면은 삑 오답이 되겠죠. 그리고 발해의 탑 중에 이렇게 생긴 탑이 있어요. 딱 봐도 탑이 어때요? 중국 스타일입니다. 영광탑입니다. 중국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중국에서 산 건데 부러집니다. 이런 젠장. 합체가 되는 게 아니고 본드로 붙여놓은 거예요. 자, 돌아가서 이런 영광탑 조금 이따 사진으로 봐야 돼요. 이게 발해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세요? 발해는 파파처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나 글 좀 배운 남자. 문왕 때 외교로서 당나라와 풀어나가면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항성을 벤치마킹하면서 만든 게 바로 상경성이죠.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 좀 이따 사진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연화무늬 벽돌, 돌사자, 발해석 등 이거 싹 다 고구려 계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으로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거요. 발해석 등. 동진이 정말 크죠. 이게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이 발해석 등은 고구려의 건강한 기풍이 느껴진대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건강함을 느끼세요. 고구려의 건강함입니다. 고구려 계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면 발해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거 주고 다음 같은 유물을 제작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발해인 걸 알고 발해로 푸셔야 됩니다. 발해 설명 다 줬을 때 다음 나라에서 제작됐던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왜 건강한지는 실제로 보니까 알 것 같긴 해요. 이게 아파트 3층 높이입니다. 엄청 커요. 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발해 수도 상경성이에요. 우리 동지인이 자닿겠습니다. 버스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돌사자상, 발해. 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발해에 강인한 기상이 느껴진대요. 아흥.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귀여운 강아지 같아요. 여러분들 느끼세요. 뭘 느껴요? 고구려의 강인함.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발해의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발해 거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창시절에 한국사 시간에도 잘 보기 힘든 불상이긴 해요. 이게 이불병자상이라는 건데 불상이 나란히 손잡고 있습니다. 이게 법화신앙이라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불교 신앙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고스란히 담아낸 불상이 이 이불병자상입니다. 그래서 이불병자상도 발해의 유물이자 고구려를 계승한 걸 보여주는 증거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발해 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아셔야죠. 영광탑 앞에 봤던. 자, 누가 봐도 이거는 탑이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발해 탑이긴 하지만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라는 거. 오케이?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또 은은하게 나와요. 이 유물 사진 주고 다음 나라. 발해에 대한 걸 찾아내고 풀어야 되는 거고 발해 거다라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남북국 시대의 문화 다 잡아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이제 고려 시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